안녕하세요. 서울의 심장부 용산, 그중에서도 정말 뜨거웠던 곳이죠. 네, 맞아요.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자 선정, 이거 경쟁이 정말 치열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워낙 큰 사업이라서요.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수주전 결과,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입니다. 네,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최종 승자는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어요. 공사비만 해도 9천억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합개발 프로젝트인데, 이걸 HDC 현산이 따낸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 보면서 도대체 HDC 현산이 어떻게 조합원들 마음을 잡았는지, 또 이번 결정이 앞으로 용산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그 사업 규모부터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위치가 용산구 한강로 3가. 네, 용산역 바로 앞이죠. 네, 땅 면적만 한 7만 2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여기 아파트가 한 780세대 정도. 네, 그 정도 규모고 오피스텔도 만만치 않아요. 거의 900실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주거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 업무시설까지 다 들어오는, 뭐랄까 완전 미니 신도시급 복합단지네요. 맞습니다. 총 공사비도 그래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거죠. 한 9,200억에서 9,600억 사이로 보고 있고요. 와, 입지 자체가 사실 뭐 반칙 수준이죠. 용산역 바로 앞이고, 또 그 한국판 허드슨 야드라고 불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랑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 기대감이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이랑 포스코 ENC, 이 두 회사의 경쟁이 정말 불꽃 튀었습니다. 네,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HDC 현산의 승리였는데요. 투표 참여한 조합원이 396명이었는데 그중 250표, 그러니까 한 64% 정도의 지지를 얻었어요. 꽤 큰 차이네요. 네, 압승이죠. 이게 단순히 건물을 잘 짓겠다, 이런 시공사 마인드를 넘어서 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가치를 키우는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어필한 게 먹혔다고 봐요. 그냥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운용까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조건이군요. 그렇죠. 특히 이 프로젝트는 워낙 규모가 크고 상징성이 있으니까 조합원들도 장기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디벨로퍼 전략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용산역과의 직접 연결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요? 네, HDC 현산이 이미 용산역 앞에 있는 그 지하 공간 개발 사업자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아이파크몰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이 구역이랑 용산역을 지하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이걸 엄청 강조한 거죠. 다른 회사는 할 수 없는. 와, 그건 정말 큰 메리트인데요. 단순 편의성을 넘어서는. 그렇죠.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확실히 심어준 거죠. 실제로 아이파크몰 운영이나 그 옆에 철도병원 부지 개발 경험 같은 걸 내세우면서 이 일대 전체를 하나의 HDC 타운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어요. 용산에서 이미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니 더 설득력이 있었겠네요. 네, 그 점이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이익, 이 부분 약속도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조건들이 정말 세더라고요. 예를 들어 3.3제곱미터당 공사비, 이걸 경쟁사보다 낮게 858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유리했죠. 그리고 또 세대당 최저 이주비를 20억 원 보장한다. 이것도 놀라운데 이주비 대출 비율, 그 LTV라고 하죠. 이걸 150%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네, LTV 150%. 이게 사실상 기존 집값의 1.5배까지 이주자금을 빌려준다는 거니까 조합원들 자금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죠. 정말 그렇죠. 게다가 입주 전에 환급금을 80% 먼저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이건 뭐 거의 돈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쏠깃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설계 쪽에서도 눈에 띄는 제안들이 많았다고요? 네, 설계도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길다는 330m짜리 스카이브리지를 만들겠다거나. 330m요? 와... 네, 그리고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죠. 파크하야트를 유치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고요. 그냥 보기 좋게만 짓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려는 시도가 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한강 조망, 이것도 엄청 신경 썼더라고요. 창호 높이를 2.5m로 하고 거의 600세대가 한강을 직접 볼 수 있게 설계했다고요? 네, 조망권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죠. 심지어 조합원 세대 욕실은 100% 다 조망형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와, 욕실에서도 한강 뷰가.
디테일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건물의 동수를 줄여서 동강 거리를 넓힌 점. 이것도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잘 읽은 거죠. 이런 점들이 모여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벌써 2조 2천억 원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실적은 이미 훌쩍 넘었고. 네, 기세가 대단합니다. 부산이나 강원도 쪽에서도 큰 사업들을 계속 따내고 있고요. 도시 정비 사업 분야에서 확실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HDC 현산의 이런 행보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이라는 땅 자체가 가진 힘이 워낙 크기도 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입지 자체가 워낙 뛰어나니까요. 지하철 1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주변의 학교들도 괜찮죠. 용산공원이나 한강공원 가깝죠. 누가 봐도 탐낼 만한 땅이죠. 네, 누가 하던 정말 매력적인 사업지인 건 분명해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수주전에서 승리한 요인, 일단 용산이라는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 이걸 바탕으로 한 디벨로퍼 역량을 보여준 것,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용산역하고 직접 연결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제시한 거.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죠.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면서 동시에 주거 가치는 확 높이는 파격적인 조건과 특화 설계, 이 세 가지 조합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이번 결과는 단순히 한 건설사가 큰 계약을 따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일까요? 서울의 핵심 중에 핵심인 용산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거죠. 특히 HDC가 내세운 HDC 타운 구상처럼요. 특정 기업이 주도해서 대규모 복합 개발을 하고 장기적으로 운영까지 생각하는 모델이요? 네, 이런 모델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 도시 개발의 새로운 표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렇게 특정 기업이 한 지역의 개발부터 나중에 운영까지 아주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럴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익과 기업의 이윤 추구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네, 이런 대규모 민간주도 개발 방식이 우리 도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